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몇 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20년간 독립적으로 사시는 것과 6개월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얼굴 왼쪽을 만져보세요. 이제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한쪽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약간 저리십니까? 약간 찌릿하십니까? 이제 두 팔을 앞으로 쭉 들어보세요. 한쪽 팔이 더 약하게 느껴지십니까? 한쪽 팔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래로 내려가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큰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적인 시간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년간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200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려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 87%가 뇌졸중이 발생하기 72시간 전에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87%입니다.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한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는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평생 피하려고 애썼던 바로 그 짐을 자녀들에게 지워주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지난 22년간 서울에서 심장내과 의사로 일해왔고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들이 병원 문을 통과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떠난 후 어떻게 되는지를 봐왔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봤습니다. 더 이상 말하거나 걷지 못하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성인 자녀들을 봤습니다. 자랑스럽고 독립적이었던 분들이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기존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강력해서 제가 처음 결과를 관찰했을 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12분이 걸리며 뇌로 가는 혈류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키는 동시에 뇌졸중 후 뇌조직을 파괴하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입증된 특정 호흡 기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입증되지 않은 대체,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임상 연구로 뒷받침되고 한국 병원에서 제 환자들에게 직접 입증된 확실한 과학입니다. 이 정확한 호흡 프로토콜을 실천한 환자들이 운동 기능에 측정 가능하게 더 빠른 회복, 더 명확한 말하기, 그리고 많은 경우 기존 치료법이 영구적이라고 말했던 자녀 뇌졸중 증상의 완전한 제거를 경험한다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린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사를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뇌졸중 회복과 뇌졸중 예방에서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빠진 조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빠진 조각은 너무나 간단해서 내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이 호흡 기법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아침의 타이밍이 최대 효과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신경 경로를 통해 신체의 자연치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낸 서울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기다리는 매일이 여러분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내일 아침 독립적인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과 몸의 한쪽이 완전히 마비되어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그들의 삶 전체를 희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심장내과 의사이며 22년을 한국 전역의 심장병동과 뇌졸중 재활센터에서 보냈습니다. 뇌졸중을 겪은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자기 집을 직접 지었던 강한 남자들이 숟가락을 들지 못해서 우는 것을 봤습니다. 5 자녀를 키웠던 할머니들이 이제 자신의 손주들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비극들 대부분은 완전히 예방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부탁드릴 것을 해주십시오. 2 팔을 앞으로 쭉 들어보세요. 그대로 유지하세요. 한쪽 팔이 조금이라도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이제 최대한 크게 웃어보세요. 필요하시면 거울 앞으로 가보세요. 입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낫습니까? 이것들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뇌가 지금 당장 오늘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급 경고 신호이며 이것을 무시하는 매일마다 뇌졸중의 가장자리로 더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3분마다 1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3분마다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다 들으실 때쯤이면 18명이 쓰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피를 차갑게 만들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뇌졸중 피해자의 87%는 전혀 큰 증상이 없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왜 아무도 이전에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화가 날 정도입니다. 지난 9년간 저는 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뇌졸중 환자들 중 일부는 극적으로 회복하는 반면 비슷한 손상을 입은 다른 환자들은 마비 상태로 남아있는 이유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차이는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물리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매일 아침 정확히 10분 동안 수행하는 특정한 호흡 운동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죠?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뇌혈류량을 측정했을 때 저는 뇌졸중 회복에 대한 제 모든 이해를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상된 뇌 부위로 가는 혈류량이 40%나 증가했습니다. 40%입니다. 어떤 약물도 없이, 어떤 시술도 없이, 그저 호흡만으로 말입니다. 이제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시기가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신체 전체 산소량 중 20%를 사용하지만 뇌졸중 후에는 손상된 부위가 더 이상 산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뇌졸중 손상이 초기 발작 이후에도 계속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특정한 호흡 패턴을 수행하면 미주신경이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신경은 온몸, 특히 뇌 전체 염증을 조절하는 주요 스위치와 같습니다. 미주신경을 올바르게 자극하면 3가지 일이 즉시 일어납니다.
첫째, 혈관이 확장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산소 부족 상태의 뇌 조직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둘째, 염증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져 뇌세포에 대한 지속적인 손상을 멈춥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을 촉발시킵니다. 이것은 뇌가 스스로 재배선하고 손상된 부위 주변에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치유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코르티솔 수치가 아침에 자연적으로 가장 높고 이 호르몬 상태가 뇌를 신경가소성 변화에 최대한 수용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효과가 70%나 떨어집니다. 이제 왜 이 호흡법이 그토록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의료계가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완전히 간과해 왔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뇌졸중 회복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이해를 바꿀 과학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의 일부로 가는 혈류가 차단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손상은 뇌졸중이 끝났을 때 멈추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파괴는 그 후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계속됩니다. 작은 혈관들이 수축되고 염증이 생기고 막힌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뇌 조직은 계속 천천히 죽어갑니다. 이것을 2차 허혈성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팔 운동을 하며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회복 가능성을 파괴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이민준 박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2년간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호흡 패턴을 실천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극적으로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테스트한 후 그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정 호흡 기법이 손상된 뇌 부위로의 혈류량을 40% 증가시킵니다. 40%입니다. 이것은 작은 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비 상태로 남는 것과 다시 걷는 것의 차이입니다.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은 뇌간에서 시작해 가슴을 통과하며 거의 모든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조절된 패턴으로 호흡하면 이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동시에 3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대규모 혈관 확장을 촉발합니다. 이것은 혈관이 이완되고 더 넓게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혈액이 즉시 뇌로 흐릅니다. 산소를 갈망하던 손상된 조직이 갑자기 공급을 받습니다. 죽어가던 뇌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이 호흡 패턴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신체의 자연적인 한겸증 시스템입니다. 뇌졸중 손상은 뇌 조직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치유를 방해하고 뇌졸중 부위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을 죽입니다. 조절된 호흡을 통해 부교감 시스템을 활성화하면 신체가 자연적인 항겸증 화합물을 혈류로 직접 방출합니다. 부기가 감소합니다. 치유가 가속화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실천은 신경가소성을 자극합니다. 신경가소성은 뇌가 스스로 재배선하고 손상된 부위 주변에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은 뇌졸중 손상이 영구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뇌는 연결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조건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혈류량 증가와 염증 감소, 그리고 특정 호흡 신호가 결합되어 뇌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 박사는 4년 동안 다양한 호흡 패턴을 테스트했습니다. 긴 호흡, 짧은 호흡, 빠른 호흡, 느린 호흡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특정 패턴이 최고의 결과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입으로 8초 동안 숨을 내쉽니다. 이 4, 7, 8 패턴이 최적의 미주신경 자극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12분 동안 이것을 하면 신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최대 뇌혈류량을 촉발시킵니다. 왜 아침일까요? 코르티솔 수치가 아침에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일어난 직후에 이 호흡 실천을 하면 그 아침 혈관 수축을 상쇄시킵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으로 치유되는 뇌를 채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렇지 않으면 가장 결핍될 때 말입니다.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74세 환자가 뇌졸중 후 6개월이 지나 이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의 절반이 여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른팔은 쓸모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지 않고는 세 단어도 간신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박사는 그에게 이 정확한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12분씩 연습하셨습니다. 2달 만에 안면 마비가 60% 줄어들었습니다. 4달 만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달 만에 말하는 능력이 거의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기적의 치료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생리학입니다. 올바른 신호를 통해 활성화되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입니다. 이제 이 12분 호흡법이 왜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반드시 아침에 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뇌졸중 회복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바꿔놓을 과학적 진실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의 몸은 제가 황금 시간대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르티솔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아침의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각성 호르몬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뇌 조직이 산소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아침에 호흡 운동을 하는 뇌졸중 환자들이 40%의 혈류 증가를 보는 반면 오후에 똑같은 운동을 하는 환자들은 52%의 개선만 보는 이유입니다. 이 12분 동안 여러분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절된 깊은 호흡을 할 때 여러분은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은 뇌간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내려갑니다. 부교감 신경계의 주요 조절자입니다. 뇌졸중 환자들에게는 미주신경이 억제되어 거의 잠든 상태가 됩니다. 이 억제 상태는 3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손상된 뇌 조직의 염증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둘째, 새로운 혈관 형성이 완전히 멈춥니다. 셋째, 뇌의 건강한 부분이 손상된 부위를 보완할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처방하는 특정 호흡 패턴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코로 정확히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그런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숨을 내쉽니다. 이 4, 7, 8 패턴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7초 동안 숨을 참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 7초 동안 혈액 속 이산화탄소가 특정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쌓입니다. 혈관이 확장됩니다. 심박수가 분당 약 15회에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주신경이 신호를 보내 뇌의 손상된 부위로 직접 전달되어 회복을 시작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두계 도플러 초음파를 사용하여 환자들에게서 이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호흡 연습을 시작하기 전 뇌졸중 환자의 중대뇌동맥 혈류 속도는 평균 초당 약 45cm입니다. 단 한 번에 12분 세션 후에 그 속도는 초당 63cm로 증가합니다. 3주 동안 매일 연습한 후 환자들은 쉬고 있을 때도 초당 70cm 이상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연습을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증가된 혈류는 효과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신경 가소성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를 재배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올바른 조건을 제공할 때만 가능합니다. 신경 가소성은 세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증가된 산소, 감소된 염증, 그리고 반복적인 자극. 호흡법은 처음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아침 시간대는 세 번째를 제공하는데 수면 중에 생성된 성장 호르몬 수치가 여전히 높은 이른 시간에 뇌가 자연스럽게 더 가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준 환자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여성 환자분이 뇌졸중 후 4개월 만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오른쪽 약화가 있었고 팔을 허리 위로 거의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말이 어눌했고 가족들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짐이 된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는 것보다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호흡법을 가르쳐 드리고 예외 없이 매일 아침 7시에 연습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좌절하여 그만두려고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경가소성은 시간이 걸립니다. 뇌가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려면 21일간의 일관된 자극이 필요합니다. 계속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3주째에 팔 힘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6주째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도움 없이 걸어서 제 병원에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시며 이 간단한 연습이 인생을 되찾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적용된 과학입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뇌졸중 환자들에게 처방했던 정확한 12분 호흡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마비를 되돌리고 말하는 능력을 회복시키고 제 환자들이 다시 걷도록 도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기 전에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르게 하지 못할 것이고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좁아졌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 후 손상된 부위 주변의 조직은 우리가 동면 상태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갑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겠습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치유할 올바른 조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그런 조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뇌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를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산소 공급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체중의 D%에 불과하지만 몸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뇌졸중이 생기면 한 영역에서 산소 공급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표준적인 접근법은 기다리는 것, 몸이 스스로 알아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이 과정을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방하는 호흡법은 무작위로 깊게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전통적인 수련법을 연구하고 현대 신경과학 연구와 결합하여 개발한 특정한 패턴입니다. 3가지 뚜렷한 단계가 있으며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순서대로 모두 실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단단한 의자에 똑바로 앉으십시오. 눕지 마시고 앉아야 합니다. 척추를 곧게 펴야 합니다. 그래야 폐가 완전히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십시오. 4분 동안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숨을 7초 동안 참으십시오. 그런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이 4, 7, 8 패턴입니다. 이 4분 동안 배에 올린 손이 가슴에 올린 손보다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횡격막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뇌를 포함한 온몸의 염증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다음 4분 동안은 빠르고 얕은 호흡으로 바꿉니다. 코로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되 분당 약 30회 정도 합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들릴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빠른 호흡은 일시적으로 이산화탄소 수치를 높여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뇌혈관이 더 넓게 열립니다. 뇌의 휴면 상태에 있던 영역으로 더 많은 혈액이 흐릅니다. 저는 영상 촬영으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그 증가폭은 극적입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 뇌혈류량이 최대 40%까지 증가합니다. 세 번째 단계. 마지막 4분 동안은 느리고 조절된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을 내쉴 때마다 호흡이 척추를 따라 내려가 몸에 영향받은 쪽으로 따뜻함을 퍼뜨리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오른쪽이 약하다면 따뜻함과 에너지가 오른팔, 오른다리로 흐르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동 피질을 활성화하고 의도와 움직임 사이에 신경 경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신경 가소성은 정신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수동적으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을 아침에 해야 할까요? 코르티솔 수치가 아침에 자연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은 호흡 훈련을 통해 적절히 유도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치유 호르몬이 됩니다. 이것은 몸의 회복 시스템을 동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체 기능을 해킹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강남에서 오신 68세 남성 환자로 뇌졸중 후 6개월이 지나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왼손은 여전히 완전히 쓸모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께서 매일 아침 옷을 입혀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기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그분은 혼자 셔츠 단추를 잠글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뇌가 스스로 재배선된 것입니다. 이 기법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12분, 매일 아침, 예외 없이 이것이 치유를 위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이 12분 아침 호흡 훈련이 여러분의 뇌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타이밍이
뇌졸중 회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틀리게 이해하는 부분이고 여러분의 회복이 이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몸은 뇌치유를 위한 황금 시간대에 있습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상승하고 밤새 탈수로 인해 혈액이 약간 더 진해지며 미주신경이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때가 뇌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필사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발견한 특정 호흡 패턴은 3가지 별개의 치유 메커니즘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첫째, 단 4분 만에 혈액의 산소 포화도를 최대 18%까지 증가시킵니다. 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뇌졸중으로 혈액 공급이 차단된 뇌의 손상된 부위로 직접 흐릅니다. 막힌 수도관을 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적절한 호흡으로 인한 압력이 말 그대로 신선한 혈액을 손상된 뇌 조직으로 강제로 보냅니다. 둘째, 이 호흡 기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가슴과 복부를 거쳐 내려가는 몸에서 가장 긴 신경입니다. 특정 리듬으로 숨을 쉬고 정확히 4초 동안 참고 6초 동안 내쉬고 2초 동안 멈추면 신경계 전체에 염증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염증은 뇌졸중 후에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초기 발병 후에도 염증이 있는 뇌 조직은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 죽어갑니다. 이 호흡 패턴이 그 과정을 멈춥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제가 처음 측정했을 때 충격을 받은 부분인데 이 훈련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것을 43%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뇌의 자연 비료입니다. 손상된 뉴런이 다시 연결되도록 돕고 죽은 조직 주변에 새로운 경로를 만듭니다. 이 인자가 없으면 뇌는 스스로 재배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수년이 걸려야 할 회복이 몇 달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대가 왜 협상의 여지가 없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씨 환자로 이 호흡 운동을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셨습니다. 6주 동안 성실하게 연습했지만 거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은 여전히 어눌했고 오른손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제가 아침 연습으로 바꾸라고 했을 때 3주 만에 언어 명료도가 60% 향상되었습니다. 부인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차이는 기법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뇌가 언제 그 혜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뇌는 특정 시간대에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아침은 신경가소성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아침은 몸이 조직 재생에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할 때입니다. 아침은 깨어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때입니다. 밤에 이 호흡 훈련을 하면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하면 몸이 이미 만들어내는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손상된 뇌 조직 안에서 이 10분 동안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3분 동안 혈관이 확장되고 뇌동맥의 혈압이 12% 증가합니다. 4분에서 7분 사이에는 손상된 조직으로 산소 공급이 증가하고 염증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8분에서 12분 사이에는 미주신경이 신호를 보내 복구 단백질을 활성화하고 뇌에서 성장 인자가 분비됩니다. 이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완 치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몸의 메커니즘을 이용한 의학적 개입입니다. 저는 영상 장비로 이러한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전후에 혈액 지표를 추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약물만큼이나 실제적이지만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재활치료가 때때로 실패할 때 이것이 효과를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리치료는 팔다리를 움직이지만 두개골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약물은 혈액을 묽게 하거나 혈압을 낮추지만 뇌에 스스로 치유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호흡법은 정확히 그 일을 합니다. 뇌파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신호와 자원, 그리고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제 뇌졸중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황금 시간대라고 부르는 시기인데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완전한 회복과 영구적인 장애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후 첫 90일은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결정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뇌는 도움을 절규하며 손상된 경로를 재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이 기간 동안 뇌는 우리가 높은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젖은 시멘트라고 생각하십시오. 90일 동안 그 시멘트는 여전히 부드럽고 여전히 성형 가능합니다. 손상된 부위 주변에 새로운 경로를 재형성하고 방향을 바꾸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일 후에는 그 시멘트가 굳습니다. 창이 닫힙니다. 회복이 10배 더 어려워집니다. 20년 넘게 뇌졸중 환자와 함께 일해온 심장내과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 생존자의 70%가 이 황금기 동안 특별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쉽니다. 기다립니다. 시간만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뇌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모든 것을 바꾼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90일 기간 동안 12분 호흡 운동을 수행한 환자들은 4개월 후에 시작한 환자들보다 운동 기능이 3배 더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3배 더 빠릅니다. 우리는 뇌 영상 스캔으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뇌졸중 손상 주변 영역에서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뇌졸중이 왔을 때 68세였습니다. 몸의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팔을 들 수 없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뇌졸중 후 12일째 되는 날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12일, 아직 황금기에 78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시 호흡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12분씩. 처음에는 거의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딸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0일째 되는 날 박 씨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60일째 되는 날 어깨 위로 팔을 들 수 있었습니다. 85일째 되는 날 도움 없이 제 진료실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뇌가 손상된 조직 주변으로 스스로 재배선된 것입니다. 최 씨와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나이, 비슷한 뇌졸중 중증도. 그러나 가족들이 기다렸습니다. 집중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완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저에게 왔을 때는 황금기가 지나간 후였습니다. 최 씨도 호전되었지만 박 씨가 90일 만에 달성한 것을 이루는데 18개월이 걸렸습니다. 호흡 운동이 이 기간 동안 그토록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히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산소, 성장신호, 한겸증 화합물. 이 기술을 사용하여 숨을 쉴 때마다 치유 자원의 파도가 손상된 부위로 직접 전달됩니다. 뇌는 이러한 자원을 사용하여 새로운 연결을 구축하고
건강한 뉴런을 동원하여 손상된 뉴런의 기능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를 화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재활 프로그램은 이 시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1개월째를 6개월째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가족들에게 황금기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낭비되는 매일이 영원히 잃어버린 기회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지난 90일 이내에 뇌졸중을 겪었다면 지금 모든 것을 멈추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아직 창 안에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호흡 프로토콜을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더 강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지연하는 매일이 최대한의 회복 가능성에서 도둑맞은 하루입니다. 오늘을 마치기 전에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호흡법은 마법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의학적 도구입니다.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올바르고 꾸준히 사용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22년 동안 뇌졸중 환자를 치료한 결과 회복하는 사람과 장애가 남는 사람의 차이는 종종 한 가지 간단한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 수련에 대한 매일의 헌신,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이 호흡 운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코르티솔 수치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자연적으로 정점에 달하며 이 호르몬 상태가 미주신경 자극을 활성화하는 최적의 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뇌는 이 시간 동안 신경가소성 변화에 가장 수용적입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오후나 저녁까지 기다리면 잠재적 효과의 60%를 잃게 됩니다. 둘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누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앉아서 하는 겁니다. 척추는 곧게 펴되 뻣뻣하게 하지는 마세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해야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호흡 패턴입니다. 코로 정확히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그 상태로 7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그런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완전히 내쉬세요. 이 사지정팔 패턴이 정확한 공식입니다. 369니촐리 아닙니다. 589도 아닙니다. 4718입니다. 이 주기를 12분 동안 중단 없이 반복하세요. 타이머를 맞추세요. 짐작으로 하지 마세요. 넷째, 진행 상황을 기록하세요. 연습하는 곳 옆에 공책을 두세요. 매일 아침 12분을 마친 후 3가지를 적으세요. 오늘 날짜, 어제와 비교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악력 발음 명확도, 균형감에서 개선된 점이 있는지, 이 기록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게 효과가 있기에는 너무 간단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순하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치유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심장은 생각하지 않아도 뜁니다. 상처는 자는 동안 낫습니다. 이 호흡 연습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손상된 조직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신체 기능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그만두는 겁니다. 이것은 항생제를 이틀만 먹고 왜 감염이 재발하는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 조직 회복은 구조적 변화가 영구적이 되기 전에 최소 90일 동안의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경가소성은 실제하지만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이미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고혈압, 당뇨병이 있거나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이 연습은 보험입니다. 예방은 항상 회복보다 쉽습니다. 지금 당장 약속하세요. 저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바라는 자녀들에게.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매일 아침 12분 동안 연습하겠습니다. 정확히 이 말을 적으세요. 행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약속은 실천율을 70% 높입니다. 뇌졸중에서 회복 중이거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영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시 걷고 말하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공유 버튼이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회는 심각한 손상 후에도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12분, 478 호흡 패턴, 최소 90일. 이것이 독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시작하기에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매일 아침 몇 시에 이준호 박사의 12분 호흡 운동을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약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뇌졸중 회복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구독해 주시고, 뇌졸중을 경험했거나 예방하고 싶은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